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기호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수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기업을 모셨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도 이쪽이 이 분야가 언제 개발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기업인을 10년 동안 모시면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본 대목인데요. 바로 반도체 극자외선 소위 EUV라 그러죠. 이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이소울의 김병국 대표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소울의 김병국 대표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특별히 관심 있는 기업이 나왔어요. 이솔 어떤 기업인지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국내 유일의 극자외선 EUV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기업 명칭도 독특해요. 네. 이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 이솔인데 사실은 네네. 영어로 ESOL이고요. 네네. 그거는 EUV 솔루션의 약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EUV 장비를 제조하겠다. 그래서 고객에게 EUV에 관련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회사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극자외선 시청자분이 생소한 개념이 될 수 있을 걸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극자외선이 뭔지 이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반도체 칩을 만들 때는 네네. 그 빛을 이용해서 반도체 원판을 그대로 웨이퍼에 네. 그 패턴을 형성하게 되는데 네. 그 이제 기술이 보통 리소그라피라고 해서 빛으로 이렇게 원판을 이렇게 전사해서 찍어내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근데 한 3년 전부터 이제 극자외선이라고 하는 13.5나노미터 엑스레이와 굉장히 유사한 파장입니다. 네네. 그런 짧은 파장을 가진 빛을 이용해서 이제 반도체 회로를 패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분야에 그동안 난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렇죠. 이 관련된 기업들도 여기 이제 나오긴 했는데 꿈이 극자외선이다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난제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반도체의 전 세계 전문가들은 네네. 이제 미래에 5년,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우리가 원하는 반도체 발전이 계속 이렇게 됐을 때 네네. 어떠한 도구, 어떠한 기술을 사용해야 이 반도체가 그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걸 항상 고민하고 연구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EUV라는 게 사실은 1980년대 중반에 이제 그 기술이 개념이 소개가 됐고요. 네네. 이제 업계는 이 기술을 실현해서 소위 그 7나노 반도체 이하로 가면 이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 길게는 30년, 상용한 한 20년 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20년 만에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거쳤었죠. 개인적으로 김 대표님이 오랫동안 삼성전자에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네. 개인적인 일을 간단히 말씀드려 이 워낙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좀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든가 이런 측면 그런 것을 좀 많이 감안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죄송한 말씀드리는 코리아 패스를 좀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24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네네. 이제 주로 한 게 리소그라피 마스크 쪽을 했습니다. 마스크를 하면 이제 우리가 반도체 패터닝을 할 때 그 최초의 그 설계 회로를 어딘가에는 이제 옮겨놔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마스크라는 거죠. 네네. 왜 마스크라고 하냐면 빛을 마스킹 한다고 해서 마스크라고 네네네. 합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하는데 한 20여 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거와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가 보면 시청자분께서도 생소할 수 있다는 개념이 그 극자외선인데요. 이 극자외선을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고 난 이후에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사실 이제 첨단 반도체라고 하면 네네. 지금은 한 5나노 정도이지만 7나노부터를 이제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네네. 그쪽에 7나노 이하의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그 7나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회로의 선폭이 점점 작아집니다. 네네. 그 작은 회로의 선폭을 패터닝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존에
ARF라고 하는 198나노의 파장으로도 가능은 해요. 네, 네. 가능은 한데 이런 긴 파장을 쓰게 되면 이제 길다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네네. 긴 파장을 쓰게 되면 한 번에 우리가 노광 패터닝을 하지 못하고 네네. 두 번이나 네 번에 나눠서 패터닝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패터닝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뒤로 붙는 후속 공정들, 애칭이라든가 어떤 대포라든가 그런 게 계속 세트로 길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이 길어지고 네네. 생산 단가도 많이 들고 하는데 EUV는 그걸 한 방에 찍어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반도체 공정 납기도 줄일 수 있고 네네. 비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정 과정이 짧아진다 이런 쪽에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반도체에서 이 공정 과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네. 반도체가 사실은 우리가 보통 흔히들 보는 전자제품에 들어간 반도체들이 네네. 그냥 단순하게 하루 이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2개월, 3개월에 걸쳐서 수백 스텝의 그런 웨이퍼 가공을 네네. 그래서 마치 그 웨이퍼 이제 아무것도 없는 웨이퍼에다가 건물 쌓듯이 1층, 네네. 2층, 3층 이렇게 쌓아지는 거거든요. 그 스텝이 계속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어야만 나중에 그 반도체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네네네. 예, 그 반도체의 하나하나의 스텝을 공정이라고 이제 일컫는 거죠. 네. 그럼 이 극자외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반도체 이외에 반도체가 처음이니까 다른 데 또 적용 가능성 이런 거 다른 데 사용되는 것도 있습니까?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EUV는 현재 반도체에만 쓰이고 있고요. 네네. 그 13.5나노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이제 선택한 파장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현재는 반도체 전용으로만 쓰이고 있는데 네네. 그러한 EUV를 광을 만들다 보니까 자연계에는 없는 빛입니다. 그래서 네네네.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엑스레이랑 굉장히 근접한 파장인데 이 그런 짧은 파장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뭐 바이오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우리 생체 내에 어떤 기작을 연구하는데도 먼 미래에는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자외선 같은 경우는 이 의료 분야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다 하는데 저희 것처럼 문외한 입장에서는 네.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치료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최근에 네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네. 그런 바이러스의 그 사이즈가 이 극자외선과 요거보다 더 짧은 엑스레이 파장 아, 그러한 빛으로 우리가 그거를 보게 되면은 네네. 사실 많은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기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네네. 몸에 들어가서 생물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질병을 일으키는지 그걸 사실 간접적으로 다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거를 리얼하게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이 EUV는 아니지만 그 근처의 빛. 네네. 그래서 방사광 가속기 같은 거를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게 13.5나노, 10나노, 7나노, 5나노 이러한 그 짧은 파장의 빛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분야가 아직 미개척 분야인데 네네. 이 반도체 이외에서도 그 분야가 계속 이제 발전이 되면 우리가 이제 바이오나 의학이나 여러 가지 연구가 이제 가능하게 되죠. 네. 일전에 그 서울대학교의 DNA 구조 관련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석하게 허용되는 제가 임명 처리하겠습니다는 김 교수께서도 이 극자외선 이것이 보편화될 때에는 이 보통 지금의 이렇게 파장으로서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는 식별하지 못하는 나머지 DNA 염색체 관련돼서도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다. 그러면 사실 인류의 지금 난치병이라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해결하는데 굉장히 도움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전문가께서는 이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도 그 네. 방사광 가속기에서 나오는 네. 그러한 짧은 파장에 우리가 흔히들 가시광선이라든가 적외선, 자외선 영역을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네네. 이제 우리가 분자 구조라든가 아니면 DNA, 바이러스 또는 맨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단위 뭐 물 분자라든가 네. 몸 속에서 네네. 이제 그 정도의 어떤 활동을 볼 때는 그 활동을 볼 수 있는 어떤 사진을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네네. 그거와 이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상호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 빛이 다 네네. 그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 이외에도 그 부분에 전 세계적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게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되면 우리가 그동안 불치병이라고 했던 또는 이유를 몰랐던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것도 그런 건데 네. 그게 하나씩 비밀이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들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크게 평가를 받더라고요. 요거 좀 말씀해 주실까요, 김 대표님? 네. 저희 그 대표적인 장비는 네네. 그 스램이라고 해서 네네. 스캐닝 EUV 리프렉티브 마이크로스코프인데요. EUV 마스크 리뷰 장비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네네. 어려운 단어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EUV 현미경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제 현미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시광선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고.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전자현미경, 그거는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보는 현미경보다 더 작은 현미경으로 보죠. 네네. 그거는 전자를 때려서 튀어나온 거를 센서로 받아서 아. 보는 게 전자현미경. 네네. EUV 현미경은 EUV 광을 쏴서 반사돼서 나오는 빛을 센서로 받아서 그걸 영상 처리하는 게 EUV 현미경인데 아, 네. EUV 빛으로 반도체를 만들다 보면 반드시 결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 단계를 계속 밟다 보면 결함이 나오는데 이 결함이 그냥 가도 되는 결함인지 네. 아니면 폐기해야 되는 결함인지를 판단하려면 그 결함을 굉장히 확대해서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쓰이는 게 EUV 현미경이고 저희가 만드는 대표적인 장비입니다. 같이 근무하시는 그러니까 창업했을 때 같이 근무하신 김 대표님이랑 같이 근무하셨던 지금 이렇게 하셨던 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라 하시는데요. 차제의 방송을 통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기술총괄 CTO죠. 네네. 맡고 있는 이제 이동근 박사가 네네. 있는데 이분이 그 20년 전에 네네. 그 박사학위를 EUV 광 그때 발생 당시에요. 예, 네. 카이스트에서 네네. EUV 광 발생 음. 장치 연구로 네. 예, 그런 원리 연구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아. 그 당시에 지금 와서 이제 물어보면 네네. 그때는 순수한 학문적 흥미, 예, EUV가 과연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거 자세히 모르고 학생 때니까 네네. 그걸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는데 그 뒤로 이제 회사에 와서 보통 회사에 오면 박사들을 딱 전공 매칭을 해서 일을 주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른 거를 조금 하다가 그게 벌써 한 17년 전이죠. 17년 전에 이제 먼 미래를 보고 EUV 기술을 하나둘씩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동훈 박사를 EUV 담당자로 지정을 하고 네네. 또 일본의 그때는 일본이 EUV의 태동 그 원래 그 태동지거든요. 네네. 일본의 효고 대학이 네네. 기노시타 교수라는 분이 EUV 처음에 그 제안을 하신 분이에요. 네네. 그분 아래 가서 또 사사도 받고 아. 그런 기회도 받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그런 공부를 했지만 그게 계속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열렸던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이 개인적으로 보면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계속 축적이 되면서 EUV에 대한 기술을 20년 동안 네네. 예, 다른 방해 없이 연구를 할 수 있었고 결국은 그게 정점에 다다라서 저희가 비록 스타트업이지만 EUV 기술에 관한 한 전 네. 세계의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자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업한 지는 한 4년, 5년 이렇게 됐습니다는 사실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인력 구성 이런 것이 뭐 세계적이다 이렇게 해서 나와서 특별히 김 대표님 오시기 위해 보통 이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는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의 판단하시게끔 대표님도 훌륭하시지만 같이 이렇게 같이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세계적인 석학에 해당되는 사실 그 20년 전에 극자회상 관련된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게 굉장히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네, 20년 그렇죠. 전에는요. 네. 그런 것이 이렇게 나중에 꽃을 피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세계적인 러브콜, 글로벌 러브콜이 많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걸 좀 잠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는 일단은 국내에서 네네. 이제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국내에서 이제 시작을 하지만 이 EUV 이제 사용자들이 네네. 전 글로벌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국내를 하고 그다음에 세계를 진출하고 뭐 그 스텝은 맞긴 하는데 처음부터 네네. 저희는 글로벌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언제든지 이제 미국에 있던 뭐 어떤 유럽에 있던 그런 유저들이 원하게 되면 저희랑 바로 제품을 같이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거나 네, 저희가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극자에서는 광호를 자체 제작하는 것이 아마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는 ASML 예. 굉장히 적었지 않습니까? 이 버금간다 그러는데요. 이거 좀 네. 자세하게 좀 피날레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UV 장비를 이제 EUV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EUV 13.5나노미터는 어디서 얻을 수가 없고요. 일부러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발생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특정 물질의 전기 에너지나 아니면 그 비대에너지를 강하게 쪼이게 되면 그게 순간적으로 그게 이제 플라즈마 상태, 막 이제 혼돈의 플라즈마 상태가 되는데 거기서 EUV가 미세하게 나오거든요. 그 EUV를 이제 모아서 우리가 패터닝에도 쓰고 검사하는 데도 쓰고 이제 현미경으로도 쓰고 하는데 네네. 그 EUV 광 발생 장치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에서 많이들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EUV 광 발생으로 해서 어떤 설립된 기업들이 한 서너 군데가 있는데 네네. 이제 그게 다죠. 근데 ASML도 ASML사도 이 EUV 기술을 양산 기술로 실현하기 위해서 한 20년 동안 투자를 하고 어마어마한 이제 거액을 투자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결국 이 EUV 광이 색이라든가 이 안정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서 끝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ASML이 EUV 광을 처음에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EUV 광 만드는 회사 사이머라고 하죠. 그 회사를 이제 머지해서 결국은 그게 이제 EUV 양산화가 됐는데 네네.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EUV 광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ASML 케이스에서도 보듯이 저희가 장비의 어떤 발전 가능성 계속 진화가 이루어지는데 EUV 광은 따로 그다음에 EUV 장비 따로 이렇게 되면 이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매치가 안 되는 것처럼 네네네.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EUV 광을 공급하는 업체는 전 세계에 서너 개가 있지만 사실 그거를 그대로 갖다 쓴다면 사실 광의 어떤 스펙, 네네. 성능에 우리의 장비를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유저의 최종 목적에서부터 거꾸로 출발하기 때문에 네네. 필요로 하는 목적, 그 다음에 그걸 필요로 하는 장비, 그 장비가 필요로 하는 광원 이렇게 이제 거꾸로 디자인이 돼가는데 네네. 그걸 위해서 저희는 EUV 광원을 직접 여러 가지 종류를 개발하고 있고 EUV 광원부터 끝까지 이렇게 만드는 회사는 ASML과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나머지 회사들은 EUV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은 대부분 상용화된 광을 사다가 이렇게 네네. 장비와 이렇게 보통 이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해서는 어렵게 기술을 한다 하더라도 이 다른 데와 달리 이 분야가 좀 어렵기 때문에 기술이 그렇게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투자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유치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호소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투자 자금 유치라든가 이런 건 뭐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얼굴 표정에 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초기에는 네네. 이제 투자 자금이 저희가 조금 있었을 때는 네네. 사실 좀 어려웠는데 저희가 투자를 받을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투자라는 건 사실 어떤 이제 다른 사람의 자금이잖아요. 네네. 그 다른 사람의 자금을 받아다가 이걸 계속 사이클을 굴려서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한 자신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이제 되물었고요. 네네. 이제 저희는 판단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투자를 시리즈 A를 작년에 네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350억 정도 이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네네. 저희가 1차로 받았고 한 내년 초 정도에 이제 2차 투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에 한번 더 이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게 궁금한 사항이 많고 요즘 그 반도체 경기라든가 이런 측면에 또 주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쪽에 경험이 있으신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산업의 앞으로의 모습 물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체성이 없다 그럴까요? 그래도 이 반도체 앞으로 뭐 슈퍼 사이클이 올 것인지 요새 증시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림 좀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 반도체 주가가 한국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한번 이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네네. 반도체 평생을 몸담으면서 이제 느낀 거는 지금 현재 미국, 중국 그런 반도체 전쟁도 있고 네네. 인류가 만든 최고의 어떤 그 기술 집약체가 반도체거든요. 네. 우리가 뭐 인공위성도 있고 우주 기술도 있고 AI도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통신 모든 4차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게 네네. 저마다의 분야가 있는데 그게 다 사실은 근간에는 다 반도체를 필요해요. 고성 반도체를. 그래서 반도체가 하나의 프로덕트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네네.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이제 계속 사이클이 있어요. 결국은 반도체는 계속 우상향으로 갈 거고 잠깐의 어려움은 있지만 인류는 계속 반도체. 네. 뭐 자동차 하나에 이제 뭐 한 2,000개씩 반도체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런 반도체가 계속 필요할 거고 반도체 미래는 밝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가 반도체 모두 아시다시피 메모리에 좀 편향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기업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탈피해서 비메모리 쪽으로 계속 이제 한 10여 년 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대 강자가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계속 이런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하고 계속 키워나가고 하는 거에 뭐 사실은 되게 박수도 보내고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도체라는 게 이렇게 사실은 기간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자본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일반 국민들께서도 이 반도체에 대한 좀 이해도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나라 반도체 무너지면 좀 뭐라 그럴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는 건 계속 성장을 할 거고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핵심 역할을 우리 김병욱 대표님과 이설의 임직원께서 담당해 주시기를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한 단계 더 테이크오프할 수 있는 이런 쪽의 한국 경제 미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밝게 좀 이렇게 비춰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30분 인터뷰가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람이 참 멋있다는 거를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과 많은 경륜과 그리고 자신감과 하는 측면에서 처음으로 이 편을 쓰는데요. 멋있다 하는 그런 것이 이게 제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고 또 반도체의 앞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0분 참고인기라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제들은 다시 한번 김 대표님이 기업 성장과 함께 조만간 다시 모셔서 시청자분이랑 같이 반도체 관련돼서 더 궁금한 점을 풀어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요청하면 좀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